머리가 뭔가 안개가 낀 것처럼 맑지가 않고 띵하고 기억이 자꾸 깜빡깜빡 안 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이게 마치 브레인 포그 같은 증상이셨어요. 근데 악성 뇌종양, 교모세포종이었어요. 치매를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거 하나만 저보고 꼽으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다시 한번 봤는데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유명한 대사죠. 뭐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하는 그 영화 말이죠. 그 영화에서 보면 여주인공이 알츠하이머라는 치매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치매로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못 알아보는 지경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 속에서 여주인공이 그런 말을 합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영혼도 사라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20년 만에 그 영화를 다시 봤는데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기억이라는 건 영혼의 다른 일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기억의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브레인 포그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치 머리가 뭔가 안개가 낀 것처럼 자고 일어나도 맑지가 않고 띵하고 기억이 자꾸 깜빡깜빡 안 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브레인 포그가 생기는 기전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요. 첫 번째는 수면, 잠자는 수면이죠.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게 낮 동안에 생겼던 모든 여러 가지 생각들, 감정들, 희로애락 이런 것들의 감정의 찌꺼기 이런 것들이 밤에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청소가 돼야 됩니다. 근데 밤에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든지 어떤 불면 증상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있어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청소를 하다 말고 다시 또 하루가 시작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뇌에 이런 신경의 찌꺼기들, 정신의 찌꺼기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 마치 안개가 낀 것 같은 그런 양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자율신경계 이상 때문에 그런 브레인 포그가 올 수도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해요. 자율신경이라는 게 결국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스트레스나 만성적인 피로가 쌓이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관리하는 부신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말하는 이 자율신경의 어떤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설명하기 힘든 그런 증상들, MRI 찍어서 이상은 안 나타나는데 환자는 굉장히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인류가 처음으로 코로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롱 코비드 증상으로 그런 브레인 포그가 생길 수도 있다는 연구들도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에 장내 세균 얘기들을 많이 해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래서 유익하지 않은 균이 많아지게 되면 그 균에서 나오는 물질들로 인해서 머리가 멍하고 안개 낀 것 같은 그런 브레인 포그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브레인 겉 엑시스라고 그래서 장이랑 뇌는 서로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머리에 생기는 증상의 많은 부분이 또 우리 내장기관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브레인 포그라는 건 어떤 질병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증상, 현상을 굉장히 잘 표현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브레인 포그와 알츠하이머나 혈관성 치매는 생기는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동일선상에서 놓을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뭐 브레인 포그를 방치하면 그게 치매로 진행된다라고 뭐 저희들이 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브레인 포그 증상이 단순한 그런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정도로 생기는 증상인지 아니면 다른 2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건지에 대한 감별은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이런 환자분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시는 연세가 좀 있으신 환자분이셨는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뭐 아들들하고 며느리들하고 같이 골프 라운딩을 할 정도로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제 진료실에 온 거는 아드님이 데리고 오셨는데 최근 몇 달 정도 기억을 좀 깜빡깜빡 하시고 머리가 좀 멍하시다는 소리를 하신다. 특별히 심하게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호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브레인 포그 정도의 증상으로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드님께서 혹시 치매가 오는지 걱정이 되니까 뭐 치매 검사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고 해서 오셨고 우선은 일단 뇌에 이상이 있는지를 보는 MRI 검사를 했는데 환자가 MRI 검사하러 내려간 다음에 조금 있다가 MRI실에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내려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MRI실에 내려갔더니 악성 뇌종양, 교모세포종이었어요. 즉 뇌종양이 있으면서 점점 뇌가 부어오른 거죠. 뇌가 부어오르면서 마치 뇌가 안개 낀 것처럼 점점 기억도 흐려지고 멍해지는
그 증상이 마치 브레인 포그 같은 증상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뭐 브레인 포그라는 게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제 젊은 환자분들 오시면 환자분이 제가 브레인 포그 증상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이 통용되는 단어가 됐는데요. 브레인 포그 증상이 감기는 아닙니다. 뭐 현대인들이 다 누구나 이런 정도는 겪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심각한 증상의 어떤 경고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을 찾아서 한번 상담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브레인 포그의 치료는 사실은 의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보다는 환자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더 많다고 보여요. 네, 그래서 뇌라는 것도 마치 우리 근육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근육을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커지고 강해지는 것처럼 뇌도 자꾸만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지 되는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뭔가 책을 읽고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또 필요한 순간에 내 저장 장치에서 기억을 꺼내서 사용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억 저장 장치를 뇌가 아닌 우리 보조 장치, 뇌의 USB 같은 거를 핸드폰에 들고 다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궁금하면 바로 스마트폰을 찾아서 검색을 하고 그러면 뭐 내가 원하는 정보들이 다 무궁무진으로 나오게 되니까 뇌 속에서 기억을 저장하고 다시 꺼내는 이런 훈련들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자꾸 기억력 감소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생활습관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디지털 단식입니다. 뭐 요즘 디지털 디톡스라고 얘기도 많이 하죠. 저희가 이제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행복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뭐 사랑에 빠지거나 뭐 승진을 하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이런 기분 좋을 때 뇌에서 분비되는 게 도파민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 담배를 하거나 뭐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했을 때 더 강하게 많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도파민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끊기가 어렵고 도박이나 마약을 끊기가 어려운 건데요. 그 요즘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가 워낙 지금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 중독이 마약이나 담배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돼요. 의존성과 중독성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밤부터 당장 밤에 자기 전에 침대로 이 스마트폰을 갖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자기 전에 요것만 조금 보고 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저도 하게 되는데요.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수면이 질이 떨어지게 되고 브레인 포그가 생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유발하기 때문에 디지털 단식,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알람으로만 손이 안 닿는 곳에 두고 알람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저는 꼭 활자로 된 책을 전 하루에 10분씩만 매일 읽는 거를 권유를 드려요. 과연 하루에 10분 정도는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매일 10분씩만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 습관이 내 몸에 들어가게 되면 10분이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성과 중독성에 대해서 조금 더 멀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제가 더 권유드리고 싶은 건 달리기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그 뇌과학자들 사이에서 BDNF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BDNF라는 거는 브레인에서 드라이브드 된 뉴로트로픽 팩터에서 BDNF 약자가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뇌에서 분비되는 뇌신경 생성인자랍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자연 천연에서 나오는 뇌 영양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천연 뇌 영양제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많이 분비가 돼요. 제 진료실에 오는 많은 환자분들께서 저 매일 하루에 10,000보씩 걷습니다. 저는 15,000보씩 걷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걷는 운동 많이 하세요. 물론 좋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걷는 운동보다 심장 박동을 좀 더 올릴 수 있고 약간 숨이 헐떡거려질 수 있고 몸에 땀이 약간 날 정도의 조금 더 높은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천연 뇌 영양제가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면 그냥 가벼운 운동을 했을 때보다 좀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했을 때가 훨씬 더 많이 분비되는 것을 혈액 검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 영양제가 하는 역할은 기억력을 나타내주는 이 해마의 작용을 훨씬 더 도와주고 이 뉴런이라고 말하는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천연 치매 예방약, 천연 뇌 영양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뛰고 달리시면 아주 최고의 치매 예방약을 무료로 매일 얻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정말 치매를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거 하나만 저보고 꼽으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뭐 관절의 상태라든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매일 달리거나 뛰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실내 자전거를 타라고 말씀드립니다. 실내 자전거를 하게 되면 일단 다리 근육이 단단해지고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심폐 능력이 좋아지게 되는 유산소 운동 효과를 같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실내 자전거 타는 거를 대안으로 하고요. 만약에 그런 거에 제한이 없으시다 보면 실내에서 헬스클럽에서 트레드밀 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제일 좋은 건 야외에서 매일 달리기를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나 요즘 기억력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거 빨리 기억력에 좋은 약 좀 알려줘. 나 무슨 약을 먹어야 되니? 뭐 이렇게 하고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뭐 저희 장인 장모님, 저희 부모님, 뭐 제 형도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그런데 그런 약이 있다 그러면 저부터 일단 먼저 먹고 싶어요. 예, 근데 사실은 어떤 특정한 약, 뭐 여러 가지 뇌 기억력을 좋게 해준다고 선전하는 많은 약들이 있는데 환자분들도 진료실에서 많이 저에게 기억력에 관한 어떤 처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가 어느 정도 뇌 영양 보조제 정도는 처방을 저희도 실제적으로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희 몸에서 나오는 아까 BDNF라고 말한 천연 뇌 영양제, 뇌 치매약보다 더 좋은 약은 저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약을 하나 먹어서 머리가 총명해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가 예방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매직 드럭은 없다. 즉, 좀 힘드시지만 그래도 매일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뇌 영양제이자 치매 예방약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세 시대의 뇌혈관과 뇌 건강을 위해서 뭐 치매, 뇌졸중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유드리고 싶은 생활 습관은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 두 번째는 식물성 위주의 식단, 세 번째는 디지털 단식, 스마트폰을 조금 멀리하는 그런 생활 습관 세 가지를 여러분께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생활 습관을 잘 몸에 익히셔서 여러분 모두 건강한 100세 시대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 말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But if